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관념이라는 거죠. 감지가 안 되는 관념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야 될까요? 막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많은 부분 그렇게 찾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찾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겁니다. 그럼 뭡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그럽니까? 이 의식이란 그럼 무엇까지 다 포함한 그것에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작용되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생기게 된 이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네. 오히려 구분함으로써 이상해진 겁니다.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요즘 보면은 뭐 어디 EBS인가 어디선가 뭐 이런 이 불편함을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유를 하는데 가장 그것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그 어떤 이 대개 지금 이 순간 드러나는 것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 원한 어떻게 보면 원하거나 또는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소시킴으로써 이 지금 현재의 갈등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에게 뭔가 그것으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는가? 어릴 때 커가면서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뭔가 생겼는가? 하여튼 어떤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뭐라고 그럴까? 근본적인 원인도 아니다. 가령 부모로부터 어떤 특히 아버지로부터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은 그러면은 같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형제가 있다면은 형제가 다 트라우마가 되는데 어떤 형제는 트라우마가 되고 어떤 형제는 트라우마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돼도. 자, 그렇다면 그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그 이전에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도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화내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이. 그럼 화가 잘 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 두 사람은 애초에 그러니까 그 말이 트라우마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이 여기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상황 속에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황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이 과학적이나 또는 어떤 그 우리가 패턴화 시켜가지고 그 패턴화 되어야 어떤 치료 방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버님의 근본적인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것은 패턴화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사람을 특수하게 어떤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게끔 만들었던 것이지 어떤 패턴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역을 통해서 봐가지고 그 상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병으로 지금 진단을 해서 이걸 치료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도 굉장히 좀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아주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독일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여러 가지로요.
사람이 미쳤다. 그럼 왜 미쳤는가? 미친 사람을 프로야 같은 경우에는 꿈의 분석이랄지 또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언젠가 모종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그럼 그 사건을 추적을 하죠. 이제 체면을 걸든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화를 쭉 해갖고 그걸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확연히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심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패턴화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이 패턴하고 맞으면 이런 병, 이 패턴하고 맞으면 이렇게. 그래서 해놓고 치유 방법은 이렇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 실용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그 정신 질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 고친답니다. 의사가 딱 지나가다가 그 환자들을 딱 모아놓고 휴지를 슬쩍 흘린대요. 그 휴지를 살짝 흘리면 주워오면은 쿠폰을 하나 줘요. 그 다음에 뭐가 흩어져 있는데 이걸 딱 정리를 하게 되면 또 쿠폰 하나 줘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사회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하나의 것이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행동화 이걸 갖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치유를 시켜주는 게 사회화 시켜주는 게 이게 치유 방법이지. 어떻게 개인의 개인사까지 그 심리학으로 들어가지고 철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빼서 그걸 패턴을 시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 예를 들면은 굉장히 논란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의 기준이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건 예술 작품이다 아니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들 이제 객관주의와 그다음에 주관주의가 서로 싸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제까지 쭉 그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사상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일이고 종교적으로나 또는 특히 부처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모든 것 다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념에서 탈출만 되면 이런 게 뭐 필요 있나 대자유인이 아니냐 라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한테 박혀있는 관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찾을 것인가. 이것을 찾으려고 봤을 때는 나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관념화됐구나. 이것은 그때 상황에 맺어진 어떤 그 관념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지 사실은 남한테는 전혀 관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관념이 나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럼 오부님 생각은 어떻게 그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예. 그래서 원인을 찾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원인은 물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원인이 있게 된다. 예. 그럼 그 원인을 또 찾아 들어간다면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원인을 찾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만 해결해주면 그거는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또 가령 그때 일어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됐던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어떤 것도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텐데 그때 트라우마가 됐다라면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됐다면은 요 트라우마가 됐던 그때 그 행위를 해소시켜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이 기반 원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떠한 상황이 되면 또 트라우마가 되고 또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슷한 그 이론을 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저는 자세히 지금 그 부분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석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문학 쪽에서요. 예. 예를 들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옛날에는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요소들이 많이 합쳐지다 보니까 또 달리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매 순간마다 더해지는 어떤 알파가 플러스 되어가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잣대를 놓고 길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고민이 이제 빠지는 거죠.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해석학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렇죠. 해결될 수가 없다. 왜? 해석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추가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달라지지 않을, 변하지 않는 어떤 결론, 변하지 않는 어떤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변한다면은 이 해석이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에 준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판단에 준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건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백날 해도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아까 패턴할 수 없다지만은 패턴 아닌 패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관념은 반드시 불편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불편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의 경험에서. 뭔가가 불편이 경험된다면은 그 기반에는 바로 관념이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불편해서 내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자 문제를 할 때 말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일단 불편이 다가왔잖아요. 나한테는 실제로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 전에 이것이 올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관념일 것이다. 라는 자체가 그러면 관념이란 말 자체가 아니고 내가 만들었던 관념이 무엇인가를 구절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관념은 모든 관념의 그 기반은 바로 나라는 관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는 관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가 없다고 한다면요,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제가 언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러면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 일어났다 사라지는 장소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기본적으로 장소라고 하는 것이 관념인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이 자체도 관념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도.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념이죠. 자,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경험 자체. 자, 소리의 들림과 사라짐, 생각이 일어남과 사라짐. 자, 이 경험 자체. 자, 이것을 일어났다고 하든, 든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하든, 뭐, 생겼다가 소멸된다고 하든, 말이야, 어떻든, 우리는 경험적으로 분명히, 가령, 알아졌다, 알아지지 않았다. 들렸다, 들리지 않았다. 느껴졌다, 느끼지 않았다. 근데, 느꼈다가, 안 느껴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장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을 때요? 장이요, 장. 장. 어떤 장이요? 그건 이제 제가, 왜냐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경험한다는 것은, 일단은 체험 속에가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죠?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장이 만약에 있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도대체 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이라고 하면 장소, 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소장이죠. 예. 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명상마을 여기 이 자리 장이라고 한다면은 자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고도 얼마? 라고 그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표현하실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장입니까? 그렇게 이제 나는 어떤 장이냐면 일어났다 사라진 장이죠. 네. 그 장은 그래도 있어야 현상적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용하는 장이 있었을 때 일어났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 장이 없으면은 일어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일어나고 사라짐이 먼저겠습니까? 장이 먼저겠습니까? 동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있어야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우리는 장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동시라고 봅니다. 나 같은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이제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야 그렇게 좀 우리가 나 스스로 좀 화환이 이렇게 뭐랄까 자각이 됐을 때 확연히 알아졌을 때 그때 다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관념이 나한테 쌓였던 관념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오히려 장이 바로 관념입니다. 장이란 것이 바로 관념입니다. 대표적인 관념이란 것이 뭐냐? 시간, 거리,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일어났다 사라짐이 먼저냐 아니면 장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오히려 저는 장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랄지 아니면 철학극의 그 중반에 쭉 이렇게 불교 보면서 느낌은 뭐냐면 오히려 어디 가깝냐면 이게 있을 때 저게 있는 것이지 이것만 장이 따로 있고 일어난 것 사라짐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장이라는 것이 또 있어. 우리가 만약에 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특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확실성이나 또는 뭡니까 최근에 양자 물리학 이런 데서 좀 많이 부정이 돼 있죠. 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까지. 그런데 왜 굳이 장을 갖다가 거론할 필요가 뭐가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일어났다 사라진 것도 거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은 경험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경험을. 그럼 그 경험이라는 것은 장이 없이도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장이 아무 의미가 없죠. 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의 레이더 속에는 장이 없으면 이거 이제 원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지만 장을 설정을 했을 때 일어난가 사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로 그래서 나라는 관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좀 궁금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서머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울과 같다. 그럼 거울이라는 것이 거울은 아무 소리 않고 왔다가 온 대로 보여주고 또 사람이면 사람 대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 것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자기라는 거울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저게 있자 거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어났다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장도 같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죠. 사실은 비유를 오해하신 거예요. 거울의 비유는 사실 거울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기에 이 경험은 있는데 어떤 반응도 없다.
단지 경험됨과 경험되지 않음만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즉 거울은 어떤 것도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뭔가 판단하지도 하지 않고, 즉 거울은 어떤 역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아짐이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알아짐이란 건 알아짐이란 어쩌면 저는 거울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알아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어떻게? 왜냐하면 저 알아진다. 그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알아진다는 것은 거울이 가만히 있을 때 뭔가가 일어나고 또 지나가고 했을 때 알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알아진다는 것은 만약에 거울이 없더라면 이것은 알아짐이 아니죠. 거울이 있었을 때야 비로소 알아지는 거죠. 예, 바로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바로 참나가 있고, 이런 어떤 주체가, 객체 이거는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이 거짓 나 같은 거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런 뭔가가 있어야, 그것이 장이 됐든 또는 뭔가가 있어야 결국 이 보임이라고 하는, 비춤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도 역시 이야기했었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자체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런다고 해서 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진 이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순간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퍼쩍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 그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장만 저는 띄워놓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예. 제 생각인데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참나니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생긴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제가 장이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라는 관념이 생겼다. 그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조금 전에 다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거울이라는 것이 찰나적으로 그러면 생긴 거 아니냐. 예. 이게 있으니까 그 순간 생긴 게 그렇죠. 아니냐. 그 순간 찰나에 생긴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장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다. 장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즉 알미라고 하는 장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또 보임이 있으니까 알미란 장이 생기고, 느껴짐이 있으니까 알미란 장이 생기고, 그거 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장이라고 이야기는 못하죠. 하지만 장이 없이는 또 이야기 안 되죠. 왜냐면 왜 장이 없이 왜 이야기 안 되죠? 그럼 일어났다 사라질 때 어디서 일어났다 사라집니까? 예. 어디가, 그러니까 어디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려면 무엇인가가 시간과 장소를 이미 일어나다 사라지면 상정을 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 특정하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특정하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가 아니라 네. 애초에 특정할 필요도 없고 특정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응? 자, 우리는 원래 시간과 장소는 없는 건데,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관념이 되고 난 다음에 생긴 시간과 장소로서 지금 거꾸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을 생긴 관념으로 어거지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 시간이나 그런 이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진 것은 자, 이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사라졌나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나요? 처음에 온 데도 없었고 간 것도 없죠. 예. 자, 이거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부피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걸 잡아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몇 데시벨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어디였다.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자 우주에 점 찍는 것 같지 않나요? 허공에 점 찍는 것 같지 그렇습니다. 않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요 특정해 놓은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이걸 어떻게 특정하죠? 자 우리가 각주구음이란 말이 있지요. 배에다가 표시를 해놓는다고. 배 타고 가다가 여기 칼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목걸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고 배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 장소를 어떻게 특징을 시킬 수가 있죠? 못하죠. 예. 어떻게 특징할 수가 있죠? 특징은 안 되죠. 예. 하지만 경험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탁 쳤을 때 들었으니까요. 특징은 안 되죠. 예. 그러면 자꾸 이 경험을 특정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노력이 무의미한 노력, 기우 같은 거죠. 쓸데없는 일이죠. 의미 없는 일이죠. 세상사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요. 의미란 무슨 의미냐? 세상사에서 의미가 뭡니까? 오히려 그것을 특징함으로써 의미는 괴로움으로 드러나죠. 불편으로 드러나죠. 가령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뭐 표현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요? 왜 세상사에서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세상사에서 우리가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이제 누나하고 자취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귀찮으니까 밥하기가 막 손 시르고 막 단추만 누르면 밥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환상이었죠. 어디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가. 지금은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습니다. 쌀도 씻지도 않고 물 대강 해가지고 집어넣고 단추만 누르면 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꾸준하게 뭔가 전자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가지고 전기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생활에 그런 예를 들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따져놓고 보면 괴로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만드는 사람들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가스, 그거 만들면서 나오는 가스를 생각해봐라. 전체적으로 봐서 지구 오존화 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자,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령 옛날에 겨울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볼레를 어디서 합니까? 가서 또랑이 가서 얼음 깨고 물 끓인 것을 옆에 바게스에다가 끓인 물을 하나 들고 가서 얼음 깨고 거기다 찬물로 빨리 하고 손 시려우면 그 따뜻한 물에 하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것이 사실은 괴로움이 아닌 그 당시에 이러면서 하기는 해도 사실은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다 그냥 할 일이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 옛날 어릴 때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면 겨울에 추운데 한밤중에 똥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오줌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밖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싸야지. 그게 괴로움인가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쳤지 그렇게 하냐. 지금은 실내 화장실이 더 편해진 것 같죠? 과연 그러면 지금은 그럼 괴로움이 없는 건가? 그러면서 불편이 없는 건가? 다 그때도 다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편이 없었죠? 근데 지금 가령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죠? 예, 이 불편은 어디로부터 온 불편인가요? 그 밖에서 한 그것 때문에 불편이 온 건가요? 아니면 실내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왜 아직도 이래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함인가요? 물론 비교 때문에 그러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발전해서 버튼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 그냥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항상 비교가 있기 때문에, 즉 비교로 인해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지 실제의 그 상황이 다르다. 아무리 나중에 편해도
조금 불편하면 또 불편이 된다. 예, 예. 아주 뭐 충분히 좋은 예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제자 때문에 지금 하는 자체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관념에 의해서 내 책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한테 괴로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빨래를 그렇게 했듯이 그때는 불편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이 제자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요. 예.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주위에 비교가 없는, 그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것이 불편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겠죠. 불편이 느껴지지는 않겠죠. 응? 만약 거기서도 또 다른 어떤 관념이 있다고 한다면, 또 불편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럼, 옆집처럼 뭐 양반이 돼가지고 종 부려서 종 시키면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제 또 괴로움이 있게 되죠. 응?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에는 어떤 일이 편안을 주고 어떤 일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괴로움 자체보다는 예. 일단은 유용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유용이라는 것이 뭔가예요? 자, 유용이라는 것이 뭔가예요? 도대체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유용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응? 굳이 밥을 1분 만에 하는 것이 유용한가요? 아니면 1시간 해서 한 것은 아주 이거 불편한 건가요? 예? 밥을 왜 꼭 1분 만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죠? 1분 만에 끝내고 뭐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자, 휴대폰이 생기니까 이제 모바일 폰이죠. 모바일 폰이죠. 예? 모바일이 되니까 이제 어디서니 되죠? 이건 산중에서도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각 공중전화기가 있어. 그거 안 되면 안 가고 집에 그거 안 가면은 전화를 못 했었죠. 지금은 그러면 엄청 불편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게 아주 유용하죠. 유용한데 편안합니까? 불편하죠. 이제 어디 숨을 데가 없죠. 네. 이제 어딜 가도 이게 뭐 어디 피할 데가 없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걸 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지금 저는 이런 지금 우버님이 든 예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우리 처음 이야기 발단은 뭐였냐면, 그 자아과 그 다음에 경험, 예.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특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뭔 필요가 있나. 예. 꼭 우리가 특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특정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특정할 수도 없고, 예. 특정할 수 없는 것을 특정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즉, 유용. 예. 조금 전에 했으니까, 유용 예. 또는 이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밥통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유용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삶의 자유와 삶의 평온이라는 관점에서는 유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과학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엄청 많긴 하지만 실제로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건 유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규정될 수도 없는 것을 영원히 여기다 점 찍어놓고 이것을 기록을 해서 북이의식도 뭐또 해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놨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잘나면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떤 장이라는 개념, 이것이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서게 된, 관념이 서게 된 것이고, 아까 거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뭔가 이 거울의 비유는 이 거울 자체의 비유가 아닌 거예요. 자꾸 거울을 갖다가 거울 자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울을 마음이라고 대체를 하고
이걸 실체시해서 이것을 참나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후보님 말씀 듣고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울의 비유는 거울 자체의 비유가 아니라 들림으로써 생각이 작용하는데, 들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이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단지 이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아는 놈이 어떻게 하질 않는다. 즉, 선별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알아진다라고 하는 요것만 있는 거다라고 하는 요 비유로서 거울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데 자꾸 주체를 상징하니까 주체가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애초에 알아지는데 분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지면 알아지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있음으로써 알아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이 알아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거울과 같은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나가 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는 거울과 같이 일체 분별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참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에 분별이 없이 되려고 하는, 여여하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함이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애초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여여함이라고 하는, 여여해야 되는 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님 말씀 종합을 해보자면 그냥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원래 이 뭔가 있을 때 이것도 있는 것이지 A를 띄워놓고 B만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어떤 일어남과 사라짐을 빼고 거울 자체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참나가 되고 예를 들면 본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되고 나가 되는 거 이렇게 참나가 되고 나가 되는 거 이렇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관념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념의 근본 원인. 그렇습니다. 모든 관념의 근본. 그렇습니다. 그것 없는 관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관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념이 없다면. 그 관념이 없다면. 그 관념이 없다면은 어떤 관념도 더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관념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관념을 어떻게 찾나? 이런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후보님 결론은 뭐냐면 관념 찾지 말아라. 원래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 지금 아파요. 아파고 정신적으로 아파갖고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원래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고쳐줘야 됩니까? 예. 고쳐줘야죠. 고쳐주려면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려면 그 방법 자체가 관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념 없이는 어떻게 방법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관념인 줄 안다면은, 저 사람이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관념에 얽매임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친 사람은 불편인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미친 사람은? 불편함을 모를 수도 있죠. 모른다면 그건 또 불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이 자기가 불편을 몰라요. 그러면 치매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길바닥에 나가서 그냥 잤어요. 근데 아침이라 보니까 굉장히 막 춥고 막 떨려요. 그 본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 불편이죠. 그 불편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관념 없음이 불편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관념 없음이 불편이다? 왜냐면 치매에 걸려가지고 나갔을 때는. 자, 치매란 관념 없는 것일까요? 어떤 관념에 너무나 얽매여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쎄요, 제가 치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치매는 관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념의 얽매임이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믿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념의 얽매임이 더 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게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어떤 관념에 정말 얽매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관념에 푹 빠져 있으면은, 그렇죠. 어떤 신념 내지 어떤 가치에 푹 빠져 있으면 다른 말이 도대체 통하지 않죠? 예. 그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관념에 더 완전히 잡혀서 도대체 그 관념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분명히 그냥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맞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관념이라는 자체도 자기가 관념이 있어 이렇게 됐다는 이 자체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면 관념의 유무는 이 미친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예. 자,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 도대체 그것이 자각될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각이 될 때는요, 예. 내가 자각이 된다는 것은 그 반대 것이 나한테 반대급으로 왔을 때, 자각이 됐을 때 자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는 이것은 관념입니까? 관념이 아닙니까? 뭐가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혀 모르죠. 내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나치 같은 경우에요. 그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비판을 자기가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비판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관념에 붙잡혔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저쪽에서 온 것은 관념입니까? 그건 관념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온 거예요? 예. 자, 저쪽에서 자기를 깨려고 자기가 깨졌던 자각이 됐던 시초에 어떤 뭔가가 예. 왔을 때. 자, 관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관념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관념 또한. 그렇습니다. 경험되는 사람에게 항상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에게 관념이냐 아니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는 것이 관념인지 아닌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친 사람, 지금까지 이제 미친 사람의 관념 유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친 사람이 나으려면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각이 아니면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때 자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들어왔던 이 모멘텀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온 이 자체는 관념이 만약에 아무런 관념이 없다면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관념이 왔으니까 자기가 자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는 이것도 하나의 관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관념일 수도 있고 관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관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성만 가지고 관념이냐 아니냐 논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각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 후보님 말씀 중에 자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자각이라는 것은 자각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자가 부사로서 쓰여가지고 스스로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프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스스로 내추럴리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자자가 되고 이제 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자각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때 결국 미친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관념 속에 빠져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때려줘야 되는데 그럼 때릴 때는 스스로 깨닫는 것은 자각이겠죠. 깨닫는 이 자체는요. 하지만 밖에서 온 것은 또 다른 관념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온 게 관념이든 아니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할 필요가 없고 분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념이 와도 어떤 관념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관념에 얽매여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경험되는 사람이 그것이 그냥 이쪽 길로서 이쪽 길로 흐른다면은 그 관념이 아니라 그냥 소리일 뿐이죠. 이제
문제는 들어오는 소리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험되는 사람에게 항상 문제일 뿐인 겁니다. 경험되는 사람의 그 경험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관념이다 아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무름이 있으면은 그냥 소리가 들어와도 여기에서 머무름이 있으면은 관념화가 되는 거고 관념인 거고 그래서 그 관념에 빠져서 한 이야기여도 여기에 머무름이 없으면은 관념이 아니고 경험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거 관념이냐 아니냐는 거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하나의 자극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자극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해요? 예. 왜 불쌍하죠? 나하고는 틀리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힘들게 왜 일상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게까지 나오면 우리가 미쳤다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을 그냥 내비둬야죠. 내비를 두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고친다 안 고친다 라고 하는 것이 자 고칠 수가 있습니까? 고쳐지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애매하죠. 사실은요. 예. 왜냐하면 약을 내가 먹었을 때 그 약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 스스로 약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걸 소화하면서 나 스스로 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거나 약이라는 게 들어와서 나한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친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는 거는 이렇게 봅니다. 제 동네도 이제 좀 머리가 살짝 이상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잘 알아요. 자기 동생도 잘 알고 이 사람 형인데 가끔 이렇게 보면 저렇게 이렇게 어두운 골목에 서 있어요. 그럼 저는 저야 내가 봤을 때 저야 뭐 아무렇지 않겠죠. 서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관념 없이 서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관념 없이 서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한테는 내가 불쌍하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래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봄돌림 생각. 그러니까요.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으로요.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 친구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그 사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 저 친구한테 과연 내가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쟤도 그냥 살았고 놔둔 게 더 행복한 것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그것은 또한 놔두는 것도 아니요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 이거는 놔둬야 된다 또는 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령 놔둘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놔두는 사람이 있을 뿐 놔둬야 되는 문제도 아니요 또는 안 놔둬야 되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즉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뭐 형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것은 국가의 일이든 형제의 일이든 그 일이지 미친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미친 사람 자체의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동생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의 관념에 의해서 스스로 힘드는 것. 그러니까 내 관념에서 나도 또 그 사람들이 준 그 관념이 나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 방임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임이 아니죠. 작용되는 대로죠. 자, 방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런 형제라든가 부모가 어떻게 하려고 하든가 또는 놔두려고 하든가 이건 그 부모의 문제. 그래 부모의 관념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문제지 방임한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방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도저히 방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슨 문제인가? 그 사람의 관념의 문제인 거예요. 예. 개인적인 관념의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방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완전히 그냥 방임하라는 말은 아닌가? 예. 하라 말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하라 소리 안 해도 방임하는 사람도 있고 하라 소리 안 해도 방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방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가령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작용되는 대로 그 사람의 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일. 미친 사람은 그 사람은 보이고 들리고 작용되는 이게 그 사람의 일. 그런데 괴로울 거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나요? 예, 지리짐작하고 할 수 없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그런 것이 사실 괴롭다고 규정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자유라고 규정할 수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냉정해 보면은 이게 더 자유롭지 미친놈이. 그렇죠. 아무 사람 눈도 가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일상 사람들 맨날 남은 눈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나요 사실? 네,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미치라 소리는 아닌 거예요. 네. 자, 그것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자각이 되는가? 자, 어두운 데 서 있다. 과연 생각 없이 서 있을까요? 또는 생각 없이 넋이 빠져서 서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거기서 뭔가 우리가 어떤 황혼을 보면서 가령 심취해 있듯이 그 사람 또한 어떠한 경험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미침이라고 규정하는 일이 일어났듯이 또는 깨어남이라고 규정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어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친 그대로 있어보면 되죠. 뭘로 깨어납니까? 깨어나기를. 예. 의미라는 것은 어디에도 자 이름은 이런 대로지 어느 게 더 의미가 있고 어느 게 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게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미친 게 더 의미가 있고 깨어남이 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깨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깨칠 수도 있다. 깨어날 수도 있다. 정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그러면 그 친구가 정상이 됐다 손치더라도 어떤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냥 그대로 오케이 의미 있고 이대로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깨침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게 삶에서의 경험은 필요한 경험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될 뿐인 거고 그렇게 작용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더 중요하고 또는 더 좋고 바르고 어떤 경험은 안 좋고 바르지 않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순간 문득 미쳤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미친 사람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서 맛보여주고 하겠죠. 그렇게 작용되겠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어. 미치지 않게 됐어. 그럼 또 보이고 들리고 냄새만 맛보여지는 거죠. 자, 그냥 그런 거지. 응? 그렇죠. 자,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럼 다 생각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도 미쳤다, 깨쳤다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치상에는 미침도 없고 정상도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 없는 거예요. 응? 어떤 잣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있겠습니까? 전혀 필요도 없는 거죠.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변인에게 왜 괴로움이 있죠? 저는 괴롭지 않아요. 저는 괴롭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한테 괴로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 친구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괴로울 테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막연하게는. 자, 그러니까 만약 그건 그냥 드는 생각이죠. 예. 드는 생각이죠. 예. 책임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는 생각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죠. 나한테는 그렇게 예. 자, 그럼 그 사람들도 만약에 그냥 드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도 그러면 불편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불편하다면은, 그럼 어떤 생각에 얽매여서 불편할 뿐이죠. 예. 즉, 얽매인다 이것은 바로 관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들 관념 때문에 불편하나 괴로운 거지, 사실은 어떤 내 동생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하나 괴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말씀은 결국 세상 그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단지 나의 해석에 의해서 괴롭고 안 괴롭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관념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내가 옛날부터 가졌던 관념은 내가 알아차리기 힘들잖아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그렇죠. 그러면, 자,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음이다. 왜냐하면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보죠.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현대 과학이나 심리학에서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모든 현대 과학들이 현대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보편 타당한 것 같지만은 계속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바뀌어갈 거다. 그렇다고 하면 지나고 나면 이것은 또 보편 타당한 거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과학이라고 하는 이 관념론 또한 끝없이 그럴 것이다. 예, 그건 저도. 예. 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놔두면 될걸? 아니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반드시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괴로울지 안 괴로울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고친다 안 고친다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럼 본인의 괴로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묻는 사람. 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문제죠. 그러면 제가 괴롭습니다. 지금 5분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5분님 저한테 방법을 찾아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그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저 미친 사람이 그럼 나한테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찾아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저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놔두고 안 놔두고는 그건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것이.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놔두고 안 놔두고의 문제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미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미친 사람이 와서 미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다시 안 미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이 나서 그런다면은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예.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본인이 스스로 미쳤다는 걸 할 때는 안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못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다. 어느 때 문득 미쳤으니 또 어느 때 문득 돌아올 수도 있다. 물론 요리 돌아올지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디로 간들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냥 가는 그대로지.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관념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반드시 불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이 드러나면은 어떤 관념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구나. 예. 그러면 어떤 관념이 작용되고 있는 거라 그럼 관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느껴진 거죠. 그런데 거꾸로 다시 관념을 찾으려고 하면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관념에 더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관념으로 또 다른 관념을 치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까지도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불편이 경험되는 것은 관념이 작용되는 거고 관념이 있다는 것이다라는 이것도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뭔가에 있다고 한다면은 불편이 경험된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로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가? 자, 그리고 관념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념이라는 것은 뭔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함을 멈춰지면, 규정함이 없으면은 정체가 드러나지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멈춘다든가 또는 규정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멈춘다는 얘기는 자, 관념에 얽매임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멈춤이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멈추려고 해서 멈추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말이 즉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매 순간 경험될 때마다 우리가 관념이라는 것은 계속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규정, 단정, 평가, 판단,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자 이제 그럼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경험 상태면은 이제 그 관념에 인한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관념이 작용됐는지도 알아지게 된다. 스스로 자각이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작용이 없이 그것이 알아지면은 다시는 불편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사님 말씀하시는 알아지는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알아지는 그대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참 좋거든요. 화가 났을 때도 옛날에는 화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화가 딱 나면 툭 알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뭘 하려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사라지니까요. 그건 내가 그때 뭐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알아졌을 때는 내가 자각이 돼요. 근데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지고 턱 했을 때는 그냥 그 화가 폭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가 이미 이렇게 발포가 되어버렸죠. 그럼 발포가 됐을 때 발포가 됐구나 이렇게 또 알면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면 계속 끊임없이 화내고 알아지고 화내고 알아지고 이랬을 때는.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화가 점점 안 나지게 되고 또 화가 나도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자 화가 난다는 게 뭐가 문제죠? 불편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나도 불편하지 않게 되고. 왜 방금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예, 과정이요. 예. 사실은 화가 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게 아니고 또 내가 화를 냈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화가 나는 순간에는 내가 화낸지 어쩐지 너무 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또 화냈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이미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는 바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면 화가 나도 스스로가 불편하지 않으면은 상대방도 화가 나면 불편할 것 같아도 제일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저 사람이 스스로 불편하지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면요 뒤끝이 없어요. 이제야 이제 알아지는 그대로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 지금 제 생각인데 이제까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다음 작용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났구나. 내가 화를 냈네. 그 다음에 나한테 막 무엇인가 막 올라오는구나. 이걸 지금 알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알고 있으면 된다. 그대로 머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규정 자체를 하지 말고, 이게 판단이나, 또는 후회나, 또는, 내가 또 화를 냈네. 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뭐랄까, 화냄 자체를 느끼면서 딱 듣는 것처럼 그냥 들어라. 그렇게만 느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되느냐라는 거죠. 되느냐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런 분별이 작용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말은 작용되지 않으면은, 이런 거죠. 자, 그럼 작용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말은 그렇지만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분별함이 없는 상태죠. 분별함이 없는 상태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분별함이 없는 상태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말이죠. 분별함이 없는 상태, 분별함이 없는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별함이 없는 상태.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분별 안 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분별함이 없으려면 분별함이 없는 상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분별함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거나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일어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 또한 뭔가 함이죠. 분별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분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지돼야 된다고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함이 없으려면 무화적으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화는 어떻게 무화가 되려고 하면 그것이 유화지 뭐합니까? 되려고 하는 놈이 뭔데? 그러면 그 방법론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딜레마죠? 딜레마죠? 자, 문제는 왜 딜레마입니까? 딜레마란 생각 속에서나 있는 거지, 경험 속에서는 없습니다. 딜레마는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만 딜레마가 있지, 우리의 경험에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경험은 찰나생찰나멸이니까, 그걸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주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무주상. 나와도 머무르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머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는 그냥 한매 세상 속에 있었죠. 화를 내면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어떤 함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그걸 머물지 않는다. 자, 무주상. 이때의 무주상의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게 나는 수행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그 수행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알아지는 그대로 이 자체 말만 가지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또 관념에 빠진 겁니다.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게 또 관념인 겁니다.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생각이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생각은 지가 일어나서 지가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면은 그냥 그것에 대한 그렇다는 것이 자각이 되면은 생각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지가 일어나 지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한다면 생각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나요?
모든 짓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먼저 아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안 한다는 게 뭐죠? 비가 내립니다. 비를 내가 내린 것도 아니요, 비를 내가 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비가 내리는데, 내가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좋다. 비를 내가 내리게 하는 것은 아니니, 내가 비 내리는데 내가 하는 것은 없죠? 그럼 도대체 내가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비 내리는데 내가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비 내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합의죠.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려고 함이 왜 필요하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 내리는데 뭐 비에 대해서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죠.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 내리면 보이면 보이는 대로고, 비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죠? 그거 하고, 이제 자연 현상이 내 눈앞에서 변화하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하고, 내 문제에 대한 예를 들면 화가 일어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이고, 나 안에 들어있고,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비에 대해서도, 비가 내리면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비 내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하고 근데 이 사실은 재버리면 비 내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A나 B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은 화가 내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는 나 스스로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금 풀어지지 않으니까 욕심이 억눌린 것이랄지 또는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지금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측우측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이때 이것은 어떤 그냥 내가 만약에 전혀 없다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화도 없겠죠. 아니요. 제가 없어도 화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없이 어떻게 화가 납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어도 지진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어도 태풍도 일어나고, 태풍 일어나는 거, 지진 일어나는 거하고, 화 일어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화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자가 없이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인데,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화내는 것도, 어떤 주제자가 없이도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화를 갖다 그러면 내려고 해서 내시고, 안 내려고 해서 안 냅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 주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는 건 저지 않습니까? 제가 그 화를 느끼는 거죠. 미얀마 내리는 비는 거기 있는 사람만 느끼고, 대한민국에 이 바람 불면은 여기 경험되는 사람만 느끼죠. 모든 사람이 다 느낍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나 혼자 경험된다. 이거랑 뭐가 다른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엇을 지금 고집을 부리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줄 수가 있다. A나 B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는 쉽게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비야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다음에 네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린 거 아니야. 그건 그런 거고. 근데 화는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폭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관념입니까? 아니면 내 관념이 없었으면 화가 날 리가 없죠. 내 관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럼 내가 화를 내고 안 내고 해야 내 화도 되고 내 관념도 되는데. 근데 제가 원하지 않게 그럼 쌓여온 관념이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려고 하지도 않고 불쑥불쑥 일어난 건데. 그걸 어떻게 내 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걸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화가죠. 그럼 이게 내 몸뚱아리인가요? 도대체 여기서 가령 내 몸뚱아리 그러면 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도대체 내는 뭐예요? 그것은 내라는 것이 나는 뭡니까? 그 관념이죠. 그게 관념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내 생각이라는 것도 관념이고 내 관념이라는 것도 관념이고 내 화라는 것도 관념이고. 근데 그게 저한테 딱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와 닿았다면 제가 화낼 일이 없죠. 그게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화낼 일이 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화낼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에는 화를 내고 어떤 일에는 화를 안 낸다라고 했을 때 화낼 일이다, 화 안 낼 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 화는 불쑥 났다가 불쑥 안 나는데 그것이 화낼 일인가요? 화나는 일인가요? 근데 화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일 자체가 화나는 일이 있고 화나지 않는 일이 따로 있나요? 그럼 고일이 있으면은 고일이 경험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화가 나야 되는데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이 경험돼도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화날 일이 아니라 그냥 화라는 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에 하면 그 일에 경험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야 그 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크게 잘 실감이 안 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화를 내가 안 냈다. 불쑥불쑥 나죠. 그렇죠. 불쑥불쑥 나죠. 응? 안 내려고 아무리 해도 올라옵니다. 나오죠. 자, 그것을 내가 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뭔가의 관념을 스스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실감이 안 나고 이게 내 몸이다라고 그거 자꾸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착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만 보면 우리는 착각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맨날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먹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안다. 결국 이런 거 아닌가요? 만약 이런 것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뭘 하죠? 그때는 나란 말이 필요 없죠. 필요도 없고, 나라는 것이 있을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 듣는데 내가 듣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라고 규정할 수 없죠. 딱 때렸는데 들리는데 이게.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실은. 소화를 내가 시키나요? 아닙니다. 그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율적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가 하는 일이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이, 예를 들면 내가 하지 않는 것과 내가 한다는 이 사이, 이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비유하자면 눈에 보일 수 있게 비유하자면 셀로판 종이처럼 가운데가 딱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안 보여요, 가운데 이 사이가요, 전혀.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을 내가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자, 그건, 사실 우리는 맨날 실감되고 있는데, 아하, 느끼고 있는데. 실감되고 있는데, 네. 어떤 관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관념부터 어떻게 해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되는 그대로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했는데, 야, 이 새끼줄이야. 그래도 나한테는 계속 뱀으로 보이는데, 나는 그것이, 이게
새끼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 네. 나한테는 계속 뱀으로 보여. 뱀으로 보여.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새끼줄이 뱀인가요? 아니죠. 자꾸 나는 볼 때마다 그게 뱀으로 보여서 깜짝깜짝 놀라. 예. 이게 도대체 새끼줄이라는 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 예.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새끼줄이 뱀으로 되는 건 아니죠. 새끼줄은 새끼줄이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이 나라고 자꾸 착각이 일어나. 그렇습니다. 도대체 나가 아니라는 실감이 안 나. 예. 라고 해도 예. 자, 나가 아닌 것은 나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나라고 착각했네? 라는 자각이 한 번, 두 번 있다 보면은.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그래도 실감이 안 나지만은 나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혼자 가 있고 살다 보면은 이게 나라는 실감이 나지 나가 아니라는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득 또 어떤 불편하거나 또 이런 계기가 되면은 또 내가 그동안에 또 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불편하게 또 살았구나 라는 또 자각이 돼. 이 자각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즉, 그 자각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만약 그러려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각도 좀 폭독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도대체 생각을 내가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을 한번 그러면 안 하려고 해보세요. 봄들님이 생각합니까? 봄들님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나가 생각합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자각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없어. 즉,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역할이 없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자, 과학적으로 이 몸뚱아리 요즘 현대과학에서 봐도 이것은 없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그런 실험이라든가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볼 때마다 자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요런 자각들로서. 그럼 도대체 나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그냥 막연한 느낌일 뿐, 막연한 생각일 뿐, 정작 나가 뭐냐라고 파고들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당연히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게 우리의 착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각 한 번, 두 번 됨으로 해서 그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방법, 아까 방법 말했잖아요. 어떻게? 자, 우리는 이렇게 될 때마다 착각이라는 것이 알았죠예요. 생각은 지가 이러다 사라져요. 자,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치고 하는 거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경험되는. 실제의 경험, 사실은. 비가 경험되는 거나 생각이 경험되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비가 경험되는 것처럼 사실 생각도 경험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제가 맨날 얘기해요. 우리는 경험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도대체 닭소리가 들린 거냐? 들린 소리가 닭소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예 닭소리로 들리냐?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에 대한 생각이 닭소리라는 거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조금만 어떤 선입관에 빠져 있지 않다면은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면은 당연하죠. 왜냐면은 들려도 다 만약에 소리가 닭소리였다면은 아예 닭소리로 들린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닭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차 소리 아니냐? 이거 뻑 소리 아니냐?
같은 소리가 들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는 같은 소리가 들리지만은 닭소리다, 무슨 소리다, 무슨 소리다 하는 것은 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닭소리가 들릴 게 아니라 소리의 들림이 있으니 닭소리다, 무슨 소리다, 무슨 소리라는 생각이 있다. 즉 소리의 경험과 생각의 경험은 다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선입관에 빠져 있지 않다면은 어떤 고정된 관념에 빠져 있다. 아예 우리는 닭소리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쉽게 자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생각이 당신이 한 거냐, 아니면 생각 스스로 일어났냐. 많은 부분은 저는 이제 생각이 스스로 일어났다 살았다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이 일어났다, 저놈이 일어났다 수없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번님처럼 딱 잘라가지고 생각은 네가 한 게 아니야, 이러는 거지 라고 분명하게 우리 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은 나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냥 들은 생각이 있는 것 같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시겠죠? 예. 예. 바로 그게 바로 아직 독한점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한번 어느 날 잡아서 어떤 생각도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하는 생각과 드는 생각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즉, 추석이니까 고향에 가야지. 이 생각은 하는 생각입니까? 드는 생각입니까? 냉장고를 여니까, 반찬 그릇가 다 떨어졌네? 오늘 장에 가서 고등어 사야지. 라는 이 생각은 하는 생각입니까? 드는 생각입니까? 드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내가 냉장고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게 떠오르지가 않았잖아요. 보고 나니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는 생각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하는 생각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럼 몇 시배를 타고 올라가지?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이때는 몇 시배를 타고 올라가야지? 이것은 제가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까요, 과연? 가령, 명절 다가오네? 가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네. 그러면은, 몇 시배가 있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한번 찾아봐야지라는 의도가 일어나고, 그렇게 작용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연상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오죠. 그런데 자, 연상 예. 좋습니다. 연상. 예. 자, 결국은 요 생각이 있으니까 요 생각이 일어나고 요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내가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일단 그렇게 출발이 되잖아요. 출발이 되면 한참 이게 그러면 이제 어쩌면 내가 한 생각이 아니고 일어난 생각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미 의식적으로 지금 제가 칼로 자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생각으로 뭔가를 규정하고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는 대로 살면 그것이 분명해진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규정을 하니까 분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이게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경험이 일어나면 그대로. 예, 무조건 경험되는 대로. 예. 라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애매모호함이란 역시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규정함이 없는 거라는 거다. 네. 그럼 돈은 어떻게, 아까 어떻게라고 그랬죠? 아니, 도대체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면은, 자, 이것만 있다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일어나면 그냥 알아질 뿐. 네. 사라지면 그냥 알아지지 않을 뿐. 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죠? 응?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때 그럼 중요한 것은 나라는 관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해할 일은 뭐냐면 아마 나라는 관념에 대한 아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아니, 그건 끝없는 악순환 일뿐. 네. 도대체 그럼 관찰하는 그놈은 뭔가요? 그 아상. 나를 관찰하는 그놈은 뭔가요? 네, 관찰하기보다는 점검이라고 말씀드린 게 제일 낫겠네요. 그럼, 뭐 점검이 됐든 뭐라고 하든, 그럼 점검하는 그놈은 뭔가요? 점검은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점검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흘러가다가 착각이 이게 착각이나 스스로 알아지는 이 자각이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네 라고 하는 또 착각이었네 라고 하는 순간 그냥 들림이 알아지고 그냥 경험됨이 알아지죠. 그게 제 문제점은 이제 조금 좀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이라는 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벌써 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경험을 통한 자각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 그게 자각이 안 되니 예. 이런 대화에서 당신이 하는 거요? 라고 이런 질문이 들리니 자각이 일어난 거죠. 그 자각이 있음으로써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자꾸 중도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날 많이 그 중도가 변색이 됐다. 그래서 이 변색된 거 이거 가지고는 옛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에 다가가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중도란 뭐냐? 간단하게 A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끝단도 아니고 이 끝단도 아닌,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떠나서, 예를 들면 스스로, 이 규정이 없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그대로, 또 알아지는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 있을 때 앞에서 뭐가 오더라도 무주장하는 거, 이게 머물지 않는 거, 이것이 아마 중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 말은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어차피 또 이제 다시 말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저한테 막 이렇게 습득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경험인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또 자각이 트니까 문득 경험되는 그대로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는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착각이 또 일어나더라도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자각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삶도 되고 이런 삶이 바로 도의 삶이죠. 이제 관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없고 생각일 뿐이구나라는 자각도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인 온전한 도의 삶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고 얽매임이 없는 대자유 삶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 아닌 방법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